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늦은 밤은 아니고 9시 뉴스 보실 때쯤인데, 그 대신 저 거를 봐주세요. 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휴대용 카메라까지 딱 준비해서 요 스튜디오 EBS 방송국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은 이거 본 적 있을 텐데, 이거 10월 2일 날 했던 방송 썸네일만 그대로 다시 갖고 왔어요. 오늘 뉴스랑 관련돼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잘못 해놨네. 요겁니다. 요거 바르게 연결하기. 그래가지고 이주열, 고승범, 홍남기, 정은보 요 네 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서 이제 줄긋기 하는 거예요. 바르게 있게 해가지고 퍼펙트 스톰, 그레이트 리셋, 갯벌, 회색 코뿔소.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엉망으로 줄을 걸었는데 잘 이을 수 있겠어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일단 회색 코뿔소는 딱 맞아요. 고승범 위원장 맞아요. 그 다음에 그레이트 리셋은 이주열 총재예요. 퍼펙트 스톰은 정보. 그 다음에 홍남기 총리가 갯벌. 이렇게 연결이 맞아요. 자,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정보 금감원장이 부임을 하면서 그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1월 작년 한 8월달 9월달 그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다음에 그레이트 리셋은 1년 전 이주열 하는 총재가 신년사에서 이제 회사에서 한국은행에서 할 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 오니까 이제 우리 긴장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거고요. 갯벌은 뭐냐면 지금 멀리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게 보이는데 지금 물이 빠졌다고 그래서 조개구로 나가면은 왜냐면 두세 시간 안에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애들한테 갯벌에 가서 조개구워라고 시키는 거랑 똑같다. 이 얘기였거든요. 갯벌의 비유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단기적으로 안 위험한 것처럼 보여도 어른들은 2030들 연끌하는 거 막아야 된다. 그런 취지였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몇 년 있다가 이 부채 때문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건데. 그리고 그 얘기했고요. 회색 코뿔소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고승범 위원장이 이제 금통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 이제 자리를 옮길 때 영전할 때 그때 했던 얘기인데, 회색 코뿔소라는 게 뭡니까? 회색 코뿔소는 우리가 이제 막 파티를 열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기 벌판에 회색 코뿔소가 한 마리가 엄청나게 무서운 코뿔소가 풀을 뜯고 먹고 있어요.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야 저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이거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쟤는 맨날 저기 있는 애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놀아. 그리고 이제 장 놀았는데 이제 다 먹고 나서 딱 그 술잔을 비우고 이제 치우려고 보니까 코뿔소가 여 앞에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야. 즉 우리 이미 알려져 있는 우리한테 익숙한 위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에휴 설마 지금 오겠어 뭐 그렇게 방심하다가 코뿔소가 달려오면 알고도 당하는 거. 즉 우리 젊은이들 부채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맨날 부채는 있었어. 에어컨은 없어도 부채는 있었어. 그리고 방심하다가 내년 내후년에 금리 올라가고 세계 뭐 좀 약간 금융 위기가 온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금리를 무식하게 올린다든지 그래갖고 우리도 막 올리면 갖고 있는 빚으로 산 아파트나 이런 자산이나 이런 게 결국 경매 처리가 되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회색 코뿔소예요. 오늘 그게 뉴스에 나왔어. 또 그래서 제가 옛날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언제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쪽 있네요. 미스터 강님, 야 이게 10월 2일이니까 미스터 강님이 뭐 10월 뭐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어쩌고 여기 10월 2일이네. 6천회나 받네. 누가 그래도 많이 받네. 보세요. 당시 제목은요. 그레이트 리셋, 퍼펙트 스톰, 회색 코뿔소, 갯벌 대 홍남기, 이주열, 고승범, 정은보 바르게 연결하기. 재밌죠? 근데 요 썸네일을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반가워서. 왜냐면 회색 코뿔소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일단 뉴스부터 볼게요. 자, 오늘 내용은 보지 말고요. 내용은 뻔히 뭐 부채가 위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우리 조심하자 이제 이 얘기예요. 금융위원장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서 보세요. 회색 코뿔소 언급한 고승범 위원장 시장 어떻길래 고승범 13일 금융시장의 경고 메시지
비은행 리스크 금융시장 전이 대비해야. 비은행 리스크가 뭡니까? 부동산 폭락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폭락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그 부채를 못 갚아서 하는 뭐 이런 거겠죠. 여기 나오네. 보세요. 멀리 있던 회색코뿔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위험을 대비하라. 이 고승범 위원장이 시장에 경고를 보냈다. 회색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회색코뿔소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상징한다. 자, 제가 비유를 잘 들었죠. 그 파티하는데 걱정하지 마. 저 코뿔소 맨날 저기서 풀 뜯고 있는 놈이야. 작년에도 있고 나도 3년 전에 왔을 때 되게 겁먹었는데 한 1, 2년 지나 보니까 저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방심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이거 이렇게 시중 유동성이 줄면서 미스매치 레버리지가 어쩌고 유동성이 어쩌고 금융 불균형이 어쩌고 가계부채가 어떻고 서민 취약층이 어떻고 뭐 뻔한 내용이에요. 취약 차주 컨설팅 제공도 해야 되고 뭐 대출이랑 관련되고 3월 말 이거 그러네. 지금 우리 그 몇 번 대출 연장 6개월 단위로 지금 계속 미뤄졌잖아요. 근데 3월 달로 또 연기했는데 이번에 연기 안 한다네. 근데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연기 안 한다다가 연기해줬어. 근데 그건 솔직히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뭐 DSR이 어쩌고 저쩌고 뻔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대출. 그래서 또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노컷뉴스 노승범 회색코뿔소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잠재적 위험 대응해야.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거 10월 2일 날 방송했던 내용을 그대로 고승범 위원장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부채는 더 위험해졌고 시장은 방심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은 그때가 상투였네. 10월이 상투죠. 부동산은 서울 아파트는 10월이 상투예요. 노동강 금강구 같은 데는 좀 9월 8월에 상투 친 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투 치는이 많으니 그러고 있다니까. 이미 실거래가는 꺾인 지가 한참 됐는데. 자, 소제목 볼게요. 미 연준 테이퍼링 가속화와 금리 인상 등 들며 잠재 위험 경고.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 충격 최소화해야. 저도 솔직히 걱정이에요. 진짜 3월달 4월달 지금 몇 달이나 버틴다고 치지만 큰일이네 진짜. 뉴시스 고승범 회색코뿔소가 온다. 전문가들 가계부채 자산가격 폭락 등 대비. 어이구 무서워라. 가계부채 자산가격 폭락 등 대비하라. 글로벌 자산가격 폭락, 경기 침체, 악순환 우려, 유동성 파티의 끝물. 이 파티가 뭐예요? 코뿔소가 저기서 풀 뜯고 있는데 우리는 흥청망청 놀고 있는 거라고. 코끼리가 막 뛰어오는 것도 모르고 지금. 가계대출, 부동산 거품 붕괴 대비해야. 이미 저는 붕괴는 시작됐어요. 이거는 연착륙이란 건 없어. 부동산은. 왜? 부동산은 투자 상품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A라는, 그러니까 101동에 34평이 10억이 7억이 되면 107동에 있는 그것도 가격이 같이 내려가요. 왜?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옆집이 그 아파트 그렇게 싸게 팔아버리면 내 아파트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균질화된 상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하와이에 어떤 저택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집이랑 오른쪽에 있는 집이랑 안 똑같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안에 실내도 다르고 진입 도로 다르고. 그런데 아파트는 같은 평이면은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도 같이 평가가 낮아진다니까. 올라갈 때는 물론 그래서 좋았겠지만, 근데 이제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상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달리 매겨졌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폭락했다고 그걸 그대로 똑같이 폭락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균질화가 됐기 때문에 나는 안 팔어. 난 내 아파트 10억이니까 난 저도 안 팔어.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7억에 팔면 내 아파트도 7억이 된다니까요. 은행에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난 내 아파트 10억인데 왜 그 대출 받을 때 왜 나 10억을 안 쳐주고 7억을 시장가로 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고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조세일보 고승범 회색코뿔소가 다가온다. 잠재적 위험 경고. 경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안정 재차 강조. 그다음에 헤럴드 경제 초불확실성 자산가격 폭락 금융위원장에 쏟아진 우려. 자산가격 폭락 이런 말도 보통 부동산 안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예 이제 대놓고 폭락하네. 눈에 보이나 보죠. 이제 폭락하는 게.
고승범 위원장 전문가 간담회 글로벌 긴축 가속화 충격에 대비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도 주문. 참 고승범 회색코뿔소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거의 다 왔나 보네. 고승범 KBS 멀리 있던 회색코뿔소가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큰일이에요 진짜. 알고도 당하는 게 이 코뿔소라니까. 이 부동산 폭락이랑 이거는 폭락을 해도 금방 못 팔아요 내가. 진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그냥 내 돈으로 사갖고 뭐 10억짜리가 5억이 되든 3억이 되든 그냥 계속 살면서 거주만족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끝물에 비싸게 연끌을 해가지고 자기 돈보다도 3배 4배나 많은 부채를 일으켜서 산 사람들이 문제는 피해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빠지면은 은행이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경매가 나가고 그런다니까요. 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보면 한국이 1등이에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로 2분기에 104%인데 지금 3분기에 106점 몇 프로인가로 더 올랐어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동기 대비 지난 그러니까 2분기 대비도 증가폭이 6%야. 다른 데보다 압도적이야. 다른 데 다 2%대야. 부채가 늘긴 늘지.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늘었다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이건 2019년이요. 이거는 옛날 거니까 이거는 옛날 지나간 자료. 자, 고승범 위원장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요. 왜 또 이게 또 안 그려지나? 얘가 말썽을 피워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1960년부터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의 변화를 보면 요 봉 차트는 서울 아파트 100개 아파트로 만든 실거래가 지수예요. 실질 지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물론 IMF 때 빠지고 서프라임 때 빠지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다음에 60, 70년대는 그게 큰 의미 두지 말고요. 가계부채가 요렇게 늘었어요. GDP 대비 요렇게 늘어가지고 80년대, 85년대, 90년대, 7, 80년대에는요 은행들이 가게에다가 대출을 많이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은행에 좀 지점장님 좀 알고 그래야지 어느 정도 몇 천만 원이라도 대출받을 수 있었지. 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했지 가게에는 대출 안 해줬어요. 대출해준 거는 IMF 이후에 기업에 되어가지고 돈 떼먹어가지고 가게에다 대출해줬는데, 그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담보가 있으니까 떼먹고 도망갈 일이 없거든. 근데 기업들은 떼먹고 도망간 게 아니라 떼먹고 망했어. 은행도 같이 부실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넘어갔죠. 보시면 그 97년 IMF 직전에 50%였어요. GDP 대비. 그러다가 IMF 때 폭삭 조정했는데 한 5% 정도 줄었어요. 근데 이때는 가계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부채를 110%, 120%까지 113%까지 늘렸어요. 그러다가 단기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왔죠. 그래서 완전히 망했잖아. 이렇게 해갖고 73%까지 줄었어요. 113%까지 올라갔던 기업 부분 있죠. 기업, 그러니까 민간 신용은 가계 신용, 기업 신용 두 가지를 합쳐서 민간 신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 신용 빼고 나머지가 민간 신용인데, 민간 신용은 두 가지. 가계 신용과 기업 신용. 기업 신용이 여기서 망해버려가지고 은행들도 막 넘어갔잖아요. 때. 그다음에 이제 얘를 줄이면서 어딜 늘려요? 가계를 늘렸다고. 그래서 63%까지 늘렸어. 그러다가 또 카드 사태 맞아가지고 좀 줄었어. 그러다가 지금까지 다시 늘었어요. 느는데 기업 부채는 100%를 계속 못 넘었어.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정부나 당국에서 관리를 한 것 같아. 100% 못 넘게. 왜? 옛날에 100% 넘어가지고 IMF 한번 당했거든. 계속 못 넘다가 줄었다가 여기서 갑자기 2019년부터 확 돌파하죠. 이때 왜 늘었어요? 2019년에 금리를 초저금리로 떨어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초저금리로. 아파트 이거 진정이 됐는데 그 대출해준 바람에 또 이렇게 튄 거 아니에요. 그때 2030들이 엄청 빚을 냈죠. 가계부채가 110%, 그 다음에 기업부채는 110%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106%, 109%인가 그럴 거예요. 110 몇 프로. 합친 게요. 연두색이거든요. 연두색이 민간신용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을 합친 거. 요렇게 하고 계속. 근데 최근에 속도가 엄청 세계 1등이죠?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게 회색 코뿔소라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어떻냐. 자,
제가 6나라를 비교를 할 건데, 일단 일본의 지금부터 30년 전인 일본의 1991년 상투 칠 때 가계부채가 69%인데 기업부채가 140%, 147% 가가지고 두 개를 합친 게 버블 터질 때가 210%였어요. 217%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부동산이 폭락해갖고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라고. 이게 30년 전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15년 전이, 지금으로부터 15년, 그러니까 일본이 붕괴되고서 15년 후 또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왜 일본이 붕괴된 게 30년 전이니까. 서프라임 때 미국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당시에는 미국은 기업 부채가 별로 안 많았는데 가계 부채가 90% 100%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망해갖고 서프라임 사태가 난 거예요. 폭락을 했죠. 마찬가지로 공통점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거. 스페인도 생산 가능 인구 줄는데 얘네도 기업 부채는 81%까지밖에 아니었는데, 아니 가계 부채가 81%, 90%도 안 갔는데 기업 부채가 126%, 141%까지 갔어요. 이 버블 터질 때 고점이 몇이냐면요. 207% 넘어서 226%까지 갔어요. 그래서 박살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이게. 다시 또 아파트가 또 하락한데, 1분기에, 지난 1분기에. 자, 근데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일본과 15년 전에 미국, 유럽, 스페인, 뒤에 영국도 있는데 그건 뺄게요. 그냥 요거만 해도 충분해.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일본이거든요. 이때가 미국, 유럽, 서프라임이에요. 근데 지금이야, 지금이 가계부채 106%인가 그렇고 기업부채 109%인가 110 몇 프로인가 그랬고 합쳐서 210%에 210%. 이게 파란 게 가계부채, 민간부채예요. 아파트가 폭락하면 즉 이 회색 코뿔소가 뛰어오는 거라. 지금 여기까지 목에 찼다니까.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210% 넘기고서 박살 안 난 나라가 없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이거 가계부채,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업도 기업에는 우리 개인 사업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게가 아니니까. 가게 빼면 정부도 아니고 가게도 아니면 나머지는 다 기업이에요. 법인이니까. 근데 다주택자들도 그렇고 다 레버리지를 익혀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이게 계속해서 이익 실현하고 또 투자하고 이익 실현하고 투자하고 아마 그렇게 5년 3년 그렇게 넘게 해왔겠지만, 앞으로 그 고리가 딱 끊어지면요, 서로가 잡아먹는다니까. 내가 폭락시킴으로 인해서 저 사람 아파트값도 폭락하고 저 사람 아파트값이 폭락함으로 인해서 또 옆에 또 아파트가 폭락하고,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옛날에 우리 맞보증 쓰고 막 돌려막기 하고 하다가 한 명 아웃되면 줄줄이 사탁으로 신용불량 되는 거, 그런 게 옛날에 직장인 생활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맞보증이라는 게 없죠. 요 데이터가 지금 고승범 위원장이 오늘 회색 코뿔소가 전에는 멀리 천천히 오다가 지금은 바짝 다가왔고 뛰어오고 있다. 그 얘기한 게 요 얘기. 이건 제가 6월달, 7월달부터 계속 요 그래프는 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되게 중요한 그리고 뭐 요게 부채들 모양인데 그냥 요거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 때 폭등했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망해가지고 IMF 왔죠. 근데 얘는 절반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이 정도밖에 안 빠지고, 제가 50% 조정하는 것도요, 이 정도 2016년도까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라니까 100개가 아닌 일반 아파트는요, 얘를 깼다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깼어요. 얘를 깨가지고 2073년 뭐 75년도 가격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제가 지수를 만든 시가총액 100개 이외의 아파트는요, 얘보다 더 빠질 거라고. 그럼 얘를 깬다니까? 그러면 거의 25년 전, 30년 전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30년쯤에 가 있으면. 이게 1, 2년 빠지고 말 게 아니라니까. 그 증거가 바로 이거죠? 맨날 보여드린 거. 일본의 버블 붕괴, 초록색이 잃어버린 20년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도 같이 91년대 같이 상투 쳤어요. 2달 차이로. 우리 빨간 거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등했다가 더 죽었어. 이걸 깼다니까? 실제 지수로는. 왜냐면, 그러면 그 물가 반영하지 말면은, 물가 반영 안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지금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3년 전, 5년 전, 7년 전에 산 사람 중에 자기 돈만으로 산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1000명 중에 10명, 20명 밖에 없을 거라고. 전부 대출을 껴있을 거라고. 많으냐, 적으냐인데, 많지는 않겠지만, 프로티지는 작겠지만, 영 끓여가지고 70%, 80%가 내 돈이 아닌 사람이, 젊은이들이 특히 많아요. 용감하게 사기만 했지, 그 몇 년 후에 이게
반대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40, 50대들은 IMF를 겪어봤기 때문에, 서프라임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아요. 근데 20, 30대는 그 IMF 때는 이제 태어나서 뭐 중학교, 뭐 초등학교 뭐 이렇게 했을 거고, 서프라임 때는 이제 막 대학교 생활이나 이제 뭐 이 정도밖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 15년 전이니까. 22살이었으면 15년이면 이제 37세네. 그러니까 지금 35세라는 얘기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막 대학교 갈 때니까는 IMF 겪은 거를 부모님이 겪는 거는 옆에서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실감을 못했을 거라고.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고승범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퍼펙트 스톰, 뭐 회색 코뿔소, 그레이트 리셋, 갯벌의 비유, 그게 다 지금 딱 앞으로 조만간에 곧 당장 벌어질 일이니까 참고하시고, 제 차트도 좀 참고하시고, 요 차트, 특히 요 차트 제가 올린 수백 개의 영상 중에 요게 8월 달에 올린 건데 뷰가 거의 10만 뷰예요. 제가 이때는 그 만 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야. 그때 올렸는데 지금 10만 명이라면 엄청 많은 사람이 보면서 댓글도 1000건이 넘어요. 왜냐면 이런 데이터를 처음 봤거든. 근데 이걸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야. 이거 보고서 뭐 지난달에도 팔았다고 그러고 지난달에도 팔았다고 그러고, 팔았다는 사람들이 댓글 다는 거 제가 영상도 만들어서 올렸죠. 그 사람이 위너라니까. 지금 팔려 그러면 못 팔어. 가격을 5천 6천 낮춰서 내놔도 잘 안 보러 와. 근데 8월달 9월달 10월달에는요 막 집 보러 올 때야. 그래도 거래는 안 됐어도, 왜냐면 물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가에 내놓으면은 그래도 잘 팔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4명을 소개시켜서 4명. 뭐 좀 불안하다고, 팔았는데 좀 불안하다고, 아니면 고맙다고, 그 엘리엇 때문에 한 5, 비트코인 뭐 주식 뭐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다 고점에 정리해가지고 5억을 세이브 시켰다고, 술 한잔 사겠다고. 그 영상 제가 만들어서 올린 거 보여드렸죠? 그분이 그냥 지어서 댓글 쓰진 않았을 거라고. 댓글 다 소개시켜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르게 연결하면, 일단 오늘은 회색 코뿔소 고승범 위원장 3개월 전에 10월 2일 날 방송했던 건데 썸네일만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물론 이제 밑에 텍스트 제목은 다르지만, 자, 그 위험성이 나와서 기사가 반갑기도 하고, 지금쯤 한번 옛날 차트랑 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1번 카메라 제 뒤통수 인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위통수, 음악 틀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뉴스가 또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그냥 자야겠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